안녕하세요. 소아작업치료사 김주리예요. 오늘은 소아작업치료사가 꿈이고 이제 소아작업치료 일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을 조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아작업치료라는 일은요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아이들의 미래의 하얀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아작업치료 일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어디서부터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병원이든 센터든 취직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받는 아이, 와 정말 떨리죠. 되게 걱정돼요. 특히 보호자분들 정말 걱정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실 때 사실 1년차라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님들께, 보호자분들께 충분히 나는 아직 1년차고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다를 밝히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물론 선택은 이제 보호자분들의 몫인 거죠. 성인 작업 치료와 소아 작업 치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성인 작업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직을 하면 이제 환자를 보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맡기는 입장과 자식이 부모를 맡기는 입장은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성인 작업 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린 선생님 이렇게 계셔도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좀 반가워하십니다. 이제 예외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소아 작업 치료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비싸단 말이에요. 사실 소아에 관련된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차 선생님들, 이제 저연차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매눈을 키고 보죠. 보호자분들께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솔직해지시면 돼요.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대신 단 집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셔야죠. 자, 자료도 찾아보시고, 자, 이왕이면 인터넷 서치가 아니라 책의 리퍼런스나 아니면 이제 논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씩 채워서 멋진 소아 작업치료사로 성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팁. 자, 보호자분이 처음 딱 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인사가 사회생활의 80%예요. 인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밝은 기운을 뿜뿜 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 예뻐하는데 아이를 예뻐하는 선생님을 싫어하는 어머님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를 예뻐해 주시면 돼요. 물론 우리 애기들 굉장히 예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마냥 겉으로만 흘러나오는 말로써 우리 애기 너무 예뻐요. 오늘 정말 귀엽게 생겼네요. 뭐 이런 칭찬보다는 어이구 우리 애기가 이렇게 예쁘게 박수도 칠 줄 아네요. 좀 구체적인 칭찬을 조금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장점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 걸 칭찬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애기는 어쩜 이렇게 얼굴 표정을 잘 써요.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칭찬을 조금 구체적이고 콕 집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보호자와 치료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보호자는요 처음에 딱 오시면 우리 아이의 문제점만 얘기해요. 우리 애기 이거 안 되고요. 우리 애기 이거 안 되고요. 우리 애기 이거 못해요. 그런데 치료사 정말 아이를 잘 다루고 아이의 개선점을 굉장히 잘 개선해 주시는 치료사들은요. 아이의 장점부터 봅니다. 우리 아이가 저걸 하네? 우리 애기가 이걸 하네? 그렇게 해서 엄마가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바로 장점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은 정말 큽니다. 케이스 중에서 호흡조차도 굉장히 버거운 이제 우리 CP 아이들. 자, 그런 아이들 막 눈 올라가고 막 긴장도 굉장히 심하고 이제 이런 아이들 장점이 어디 있어요? 장점이 왜 없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지, 고개를 좌우로 돌릴 수 있는지, 자, VOR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장점인 거예요. 입을 다물 수 있는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걸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이렇게 저연차 선생님들은 그 눈을 키우는 기간이 바로 1년차부터 3년차 그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 때 열심히 배워주지 않으면 이제 4년차쯤 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 눈을 먼저 키워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치료사, 치료를 되게 잘하는 치료사, 이런 치료사들을 조금 포커스를 좀 두자면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치료를 잘하는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임상에 있으면서 봐왔던 선생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 좀 언어치료 선생님을 조금 얘기해 볼게요. 언어치료 선생님들 중에서 치료를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억양과 이 음정 그리고 이런 소리, 목소리가 일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굉장히 유명하신 오땡땡 박사님, 그리고 이제 아들 TV 하고 계시는 우리 최땡땡 소장님 보면은 억양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속도감도 다르고요, 목소리도 다르고요, 목소리 크기도 다르고요, 음정도 달라요. 그래서 포인트를 줄 때 어떤 게 팩트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잡아내세요. 그게 바로 언어 자극인 거예요. 우리도 그분들 강의 듣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분들 유튜브 보다 보면 재밌잖아요.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귀에 쏙쏙 박히죠. 그게 바로 언어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치료 선생님들도 아이를 굉장히 잘 끌어내고 아이에 대해서 언어 자극을 굉장히 잘 주시는 선생님은요, 첫 번째, 필요한 말만 한다. 말이 굉장히 없어요. 대부분 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목소리가 일정치 않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목소리 톤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에요. 물론 OT나 PT 선생님들도 아이를 되게 잘 이렇게 끌어내는 선생님들 보면은 목소리 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땡땡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이가 처음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봐요. 한참을 봅니다. 예, 그게 바로 아이를 관찰하고 이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이제 개선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찾으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연자 때 이제 처음에 딱 이제 애기를 만나고 나서 와, 우리 애기 너무 잘한다, 너무 예쁘다, 우리 애기 한번 이거 해볼까, 장난감 꺼내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옆에서 말 시키고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건 뭐래, 이렇게 하는 거래, 이건 이렇게 해야지. 간섭하지 마세요. 일단 보세요. 40분 내내 보셔도 됩니다. 일단 아이는 보세요. 라포 형성 기간 그리고 아이를 관찰하는 시간은 짧으셔야 돼요. 왜? 돈과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 시간이 길어지시면 안 돼요. 한 첫날, 한 타임에 바로 아이를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큼은 개입하지 마시고 40분 동안 아이를 일단 보세요. 지켜보시면서 아, 우리 애기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내가 바꿔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호자 상담을 할 때 이제 많이 두려워들 하시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아, 뭐 얘기하지? 아, 어떤 거 얘기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자, 일단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떠한 자극을 줬더니 우리 아이가 어떠한 적응 반응을 보였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엄마, 이제 보호자분들하고 상담하실 때. 그래서 이런 거를 규칙을 만드시면 돼요. 본인만의 루틴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일단 오면요, 매 시간, 뭐 몇 년을 본 아이라 할지라도 매 시간 일단 오면 저는 인사 먼저 합니다. 자, 우리 민수 선생님 좀 한번 보자. 어이구, 오늘도 역시 잘생겼네. 선생님 손 한번 줄 수 있을까? 이쪽 손도 줄 수 있니? 이쪽 발도 줄 수 있어? 이쪽 발도? 그래? 그럼 우리 화이팅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럼 이쪽 손도? 이쪽 손도? 이런 시간을 조금 많이 갖습니다. 나를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인만의 루틴을 조금 만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호자분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도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맨날 하는 나의 루틴이 그 아이를 매일매일 하는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소통하는 그런 루틴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일단 저는 손 잡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손은 제2의 뇌예요. 그리고 알리는 거죠. 내가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연차 우리 소아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 그리고 도움되는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